두 가지 종류의 순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의 부분 압력을 더한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대기압, 지금 현재 우리가 놓여 있는 기압이고, 공기를 실제 섞여 있는 공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요 혼합물을 이제 습공기라고 불러놓고, 그다음에 뭐 절대 습도 혹은 습도비와 상대 습도를 정의했어요. 정의할 때 다 그 압력으로 우리가 잘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증기압으로 나타내는데, 상대 습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화 상태 증기압, 실제 증기압으로 나타내고, 절대 습도 같은 경우에는 그 건공기의 압력과 이제 수증기의 압력으로 나타내고, 이런 정의를 거친 다음에 좀 중요하게 이야기했어야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총 엔탈피라는 거를 정의를 할 때에 뭐 당연히 두 가지가 섞인 혼합물이니까 각각의 엔탈피를 더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정의를 할 때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쉽게 동의를 하되, 이 습공기의 단위 질량당 엔탈피는 기본적으로 건공기 질량으로 나눠서 우리가 정의를 한다. 그래서 건공기 단위 질량당 습공기 엔탈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을 MA로 나눴을 경우에 오른쪽이 HA, MA분의 MV, HV가 되는데, MA분의 MV가 절대 습도의 정의였고, 그 다음에 HV는 수증기의 단위 질량당 엔탈피가 되는데, 우리가 값을 찾을 때 같은 온도에서 포화증기의 엔탈피를 찾으면 들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분모에 MA가 들어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주려면 킬로리터 킬로그램 A, 저 A라는 첨자는 이제 건공기를 나타내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공기 단위 질량당 엔탈피, 이렇게 이제 계속 정의해서 쓸 거라고 그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더 흔하게 쓰는 과정들을 했는데, 그래서 HA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뭐 그냥 건공기 엔탈피인데, 우리가 표에서 지금까지 보던 그 값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요 HVAC 부분에서는 편하게 그냥 비열에다가 그냥 온도만 곱해서, 섭씨로 된 온도만을 곱해서 나타내겠다. 즉 섭씨 0도일 때는 그냥 HA가 제로, 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여기에서 정의해놓고 그냥 쓰는 거예요. 이쪽 필드에서 하듯이. 자, 그 다음에 HG는 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표에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 얘도 마찬가지로 T에 대한 관계식을 이제 나타냈죠. 2500.9에 1.82T에서 저 식을 써도 되고 찾아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이제 됐어요. 요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 해나갈 거고, 정의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스몰 h, 습공기의 건공기 단위 질량당 엔탈피 값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럼 그때 총 엔탈피는 얼마냐라고 하면 당연히 h에다가 스몰 h에다가 질량을 곱할 텐데, MA를 곱한다는 거를 이제 뭐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요 정도가 우리가 다뤘던 거고, 15-1은 우리가 같이 다 계산하면서 해봤죠. 그래서 이제 기호들, 첨자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조금 더 이제 필요한 얘기들을 해보죠. 듀 포인트 템퍼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TDP라고 써놨는데 듀 포인트 우리말로 혹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뭘까? 듀 뭐지? 포인트는 뭐지? 음료수도 있어. 마운틴 듀 들어가는. 듀가 텐데 이슬이죠, 이슬이 맺히는 게 이슬. 그래서 듀 포인트는 말 그대로 이슬점이에요. 이슬점 정도 들어보셨죠? 뭐라 그래 이게 이슬점. 뭐 이렇게 수증기가 들어있잖아요. 들어있는데 온도를 낮추면 어느 온도가 딱 되면 이제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거든요. 그 온도가 이제 몇 도냐는 건데, 이슬이 맺히는 건 많이 보잖아요. 뭐 콜라, 시원한 콜라캔에 뭐 물이 맺혀서 줄고 뭐 이런 거 이제 얘기 나오는 그런 얘기. 뭐냐면 여기 온도보다 콜라캔의 표면이라는 거는 더 차갑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슬이 생겨요. 근데 왜 생기느냐? 이거는 이제 뭐 뻔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얘기할 수도 있고.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콜라캔하고 똑같은 거야. 자, 뭐 실내는 20도씨 75%라고 딱 주어져 있죠. 상대 습도 75%. 자, 20도씨고 상대 습도 75%라 그러면 이때의 수증기압을 구할 수 있죠. 자, 어떻게 구하냐면 상대 습도라는 거는 포화 증기압 대비 실제 증기압이거든. 그러면 이 20도씨에서의 포화 증기압을 찾을 수 있잖아요. 표에서 찾고 그거에 0.75를 곱한 게 지금의 증기압일 거거든요. 예, 그 상태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자, 추운 날씨예요. 우리가 실내는 이제 20도씨인데 창문은 유리창은 바깥 공기하고 바로 이제 붙어 있어서 창문은 차겠지. 그래서 공기의 온도 분포가 이렇게 된다라고 봅시다. 창문에 가까이 갈수록 온도가 이제 낮아 16도씨. 자, 수증기는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20도씨인데 여기는 16도씨야. 16도씨야. 자, 가끔 재수 없으면 창문에 물이 맺히죠. 이슬이 맺히죠. 왜 맺히냐 이거지. 아니면 16도씨에 진짜 찾아볼까? 찾아봐야지. 갑자기 찾을 생각이 없었는데 찾아볼까? 숫자를 놓고 얘기하지. 자, 20도씨. 보자. 내가 어디서 찾는지는 알아요? 표 A-4. 예, 포화증기. 포화 상태표. G라고 쓰기로 했죠. 예. Saturation 2.33. 자, P가 0.75죠. 그러면 이때 베이퍼의 증기압은 상대습도의 pG를 곱한 거죠. 네. 2.33고리. 얼마지? 혹시 계산기 있으면 좀 해줘봐요. 나 지금 안 할 거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거야. 네. 불러줘봐. 나 여기다가 4분의 3 암산으로 안 되거든. 예언이 저 얼마예요? 1.7544. 자, 요만큼의 증기압으로 수증기가 존재해요. 자, 그런데 벽, 유리창 근처 16도죠. 내가 16도
16도씨에서 PG를 한번 찾아볼게요. 16도씨에서 보관해야 되네. 편의상 15도씨로 할게요. 예, 보관은 암살이 더 안 되지. 자, 1.7057. 얘는 여기 15로 놓은 거예요. 15. 예, 16, 17. 보관을 못해서. 자, 15라고 치고 15 봤더니 포화 증기압이 1.7057이에요. 그런데 이 반 증기압이 1.7544예요. 포화 증기압보다 높죠. 요 상황이면 얘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증기 상태로? 창문 바로 옆에서 안 되죠. 그럼 이 압력을 넘어서는 양에 해당되는 수증기는 뭐가 돼야 돼요? 응축해서 물로 액체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 포화 증기압이 있을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하기 못하기 때문에 응축을 해야 되고, 이거를 갖다가 PS 선도에다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따뜻한 상태에서 어쨌든 1.7544라는 걸 구했잖아요. 그럼 이게 벽에 가도 달라지진 않아요. 온도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자, 우리가 TS 선도에서 물의 정합선, 압력이 일정한 선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정합선을 따라가는 상태에서 벽에 가까이 갈수록, 벽이 아니라 유리창에 가까이 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럼 요 방향으로 가는 거야. 가다가 포화 증기가 되는 상황이 되면 이 포화 증기압과 이 압력이 같은 상황이 요 압력이죠. 요 압이 포화 증기가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응축이 돼서 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슬점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현재 온도죠. T1 실내 20도씨. 온도를 낮추다가 요 라인에 만나는 온도. 요 상태가 되면 요 온도에서 이제 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PG가 얘하고 동일한 온도가 있을 정도예요. 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겠네요. 자, 주어진 PV가 1.7544죠. PG가 되는 온도. PG가 1.7544인 온도를 찾을 수 있겠죠. 예, 그게 있을 점이에요. 그때부터는 온도가 더 떨어지면 응축되는 거죠. 자, 정합선 따라 내려가서 만나는 데를 찾는 거죠. 요게 이슬점 온도의 데피니션입니다. 그래서 책의 15-2가 조금 전에 했던 그거겠지. 예. 그래서 엑서사이즈 15-2를 보니까 15.4도씨라고 보관해서 찾아낸 거예요. 15.4도씨. 한번 봐보시고. 뭐 당연히 표면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온도가 더 낮으면 낮을수록 응축량도 더 많겠죠. 포화 증기압이 더 떨어지니까 그 차이만큼 다 응축이 돼서 나와야 돼요. 자, 그게 있을 점이고. 자, 그 다음에 단열 포화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Adiabatic saturation. 단열 포화 같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잘 알려진 과정이고 뭐 전통적인 과정인데,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기의 습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습도를 뭐 습도계로 편하게 재지만 뭐
어떤 뭐 센서 개념의 습도계가 없던 시절에 어떤 식으로 습도를 이론적으로 연력학적으로 도출할 수 있냐, 그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는 게 단열 포화 과정이고, 이 과정은 그러니까 자세하게 뜯어보면 뭐 열 전달, 뭐 물질 전달, 뭐 연력학은 당연하고 이런 게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과정이라 되게 교육적으로 좋은 과정이야. 교육적으로 좋은 과정인데 그냥 이제 연력학적인 얘기만 하면서 한번 봐볼게요. 일단 현재 이제 공개예요. 현재 공개. 요거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얘를 측정하고 싶은 거야 지금. 자, 요 공기를 1번 상태라고 할게요. 그래서 1번 뭐 온도 얼마, 절대 습도 얼마, 상대 습도 얼마 이렇게 돼 있죠. 1번 상태. 요 공기를 이런 여기는 이제 짧게 그려져 있지만 이론적으로 되게 길다만 어딘가 해보시고 여기에 물이 차 있어. 되게 길어요. 온도는 T2야. 다른 온도의 물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공기를 빨아당겨가지고 계속 흘리는 거예요. 쭉 엄청 길게. 자, 그러면 계속 접촉해서 쭉 오래 붙어 있으니 이 공기의 온도는 결국 이 물의 온도하고 동일해지겠죠.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온도가 T2가 돼버리고 나갈 때 또 하나는 물하고 계속 붙어 있으니 계속 증발해서 물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가 나갈 때 포화 상태, 상대 습도 1로 나갈 거다 라고 또 가정을 합니다. 마치 그 연못이나 호수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요하게 얹어져 있는 공기, 호수가 있는데 호수 물 수면 바로 위에 공기는 상대 습도 1이다라고 봐도 별로 뭐 문제는 없겠죠. 잔잔하게 새벽까지 오래 있으면. 자, 그래서 나갈 때 T2가 되고 상대 습도 100% 1. 그다음에 뭐 절대 습도는 뭐 뭔가 계산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이제 놓는 겁니다. 2번, 1번. 자, 물이 이제 계속 증발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그 증발량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놓을게요. 그 증발량이 m.f. 근데 조금 더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걸 표현할 수가 있는 게 내가 이렇게 컨트롤 볼륨을 잡았어요. 이렇게. 요거 이제 1법칙 해석을 할 거거든요. 자, 일정하게 들어가고 일정하게 나가요. 거기서 물이 증발한다. 그렇게 한번 해봐요. 자, 1법칙에서 우리가 좌변이 이거 아니에요? D 이렇게 시작하죠. 자, 통 안에 물이 계속 증발해. 빠져나가. 그러면 저거 스테디 스테이트 요거 돼요? 안 돼요? 좌변 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얘는 일정하게 들어갈 거예요. 얘도 일정하게 나올 거예요. 계속 증발해. 계속 어떤 뭐 일정한 시간당 얼마에서 계속 증발하겠죠. 자, 여기가 만일 막혀 있어. 그냥 증발만. 무슨 얘기예요? 스테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컨트롤 볼륨 안에 질량이 물의 질량이 자꾸 줄어들죠 계속. 그럼 컨트롤 볼륨의 에너지도 계속 줄어들겠죠. 스테디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 스테디 좋아하잖아. 자, 그럼 스테디를 만드는 방법. 자, 증발량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m.f라는 F, 이 F는 또 이제 액체물이라고 F를 붙인 건데 증발을 하는 만큼 내가 그대로 보충을 해주면. 근데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그냥 뭐 똑같은 얘기인데 얘가 이걸 좌변에 두냐 우변에 두냐 차이밖에 없어. 자, 증발하는 똑같은 양을 m.f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질량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온도가 T2라고 했으니까 넣어주는 물의 온도도 T2로 맞춰서 넣어주면 에너지 변화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저기가 T2인데 뭐 T3라는 온도의 물을 자꾸 넣으면 또 변하잖아. 그럼 안 되지. 네, 그래서 이렇게 증발량만큼 보충을 하고 온도도 T2의 온도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가 T2예요. 물 자체가 아니고. 자, 세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 상태가 좌변을 날릴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시를 해보죠. 질량 유량이 들어가는데 두 개를 분리했습니다. 요게 혼합물이라고 그랬죠. 두 개의 자 건공기, 수증기 각각의 질량 유량을 놨어요. M.A1, M.V1. 그럴 수 있겠지. 자, 다른 거 없죠. 건공기하고 수증기밖에 안 들어갑니다. 출구에서도 건공기, 수증기, M.A2, M.V2. 그 다음에 우리 엔탈피 들어가는 엔탈피 나가는 엔탈피 H 중요하죠, 그죠? 여기서 H 있어요. H1 나가는 게 H2. 자, 들어가는 물 H 또 필요하죠. 요거는 이제 같은 온도에서의 포화액 엔탈피를 해도 되겠죠. 비슷하다 그랬어요. HF2 2는 다 T2 1은 T1. 자, 이렇게 써놓고 질량 보존 에너지 보존 하면 돼요. 자, 질량 보존. 저 그래프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자, 스테디 스테이트고 질량 보존. 자, 각각에 있어요. 건공기하고 수증기. 각각이 질량 보존이 되면 됩니다. 자, M.A1 들어가죠. M.A2 나가는데 둘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써있죠. M.A1하고 M.A2 건공기 들어가는 거 나가는 게 질량 유량이 다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네, 다를 수 없죠. 달라진다면 무슨 얘기요? 어디선가 산소와 질소가 뭐 갑자기 생겨나든지 없어져야 되든지 그래야 달라지는 거죠. 건공기는 들어간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M.A1은 M.A2 그냥 뭐 M.A 건공기 유량은 불변이에요. 이게 또 그 이유였죠. 우리가 엔탈피 H, 스몰 h 정의할 때 왜 건공기로 나누느냐 할 때 얘기도 했었죠. 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숫자예요. 자, 그 다음에 수증기. 물은 어떠냐? 물은 여기에서 들어가고 여기에서 들어가고 여기서 나가죠. 자, M.V1 좀 확대를 좀 해볼까요? 네. 자, M.V1 들어가고 M.F 들어가죠. 그게 M.V2로 나가죠. 예. 질량 보존, 물에 대한 보존. 그래서 건공기에 대한 질량 보존, 물에 대한 질량 보존, 칩을 기본적으로 두 개를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해요. M.F 이렇게 해서 넘겨주면 저 M.F 넣어주는 게 뭐 출구에서 수증기량 늘어난 걸로 본 건데 어쨌거나 이거는 단순하게 질량 보존식에서 M.V2 M.V1이고 맨 밑에 줄이요. 자, 그런 다음에 한 줄 더 쓰는데 이제 저렇게 쓰는 경우가 되게 이제 많다 이거죠. 자, M.V2는 정의상 자, 요 정의 기억하시죠? 절대 습도의 정의는 MA분의 MV다. 뭐 정의 기억하시죠? 자, 이제 흘러가는 유량으로 바꾸면 잘 찍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M.V가 뭐라고? W M.A다 라고 할 수 있죠. 요거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M.V2가 M.A의 W M.V1 M.A의 W 이렇게 쓰죠. 즉 M.F는 증발량이죠. 그만큼 넣어준다 그랬어요. 그 양은 M.A의 절대습도 차이만큼 곱한 것만큼 증발이 되는 거죠. 그 절대습도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질량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증발량이 얼마다 그러면 바로 W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m-a에 W-W로 쓰여졌어요. 자, 질량 보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식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그림을 갖다 놨으니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요 과정을 이제 TS 강도에서 이제 표현해보는 거죠. 자, 나갈 때는 포화 상태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2번 상태는 어딘가 요 포화동의 오른쪽 포화 증기 상태에 찍힐 거예요. 찍히긴 찍히는데, 자, 1번으로 들어갈 때 비해서 계속 수증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증기 압 자체는 계속 올라가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요거 자체는 정합선이지만 정합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수증기 양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압력이 높아지죠. 이게 압력이 높아지는 건 동의하시는 거예요. 정합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압력이 높아지면서 너무 부착할 거예요. TS 논도에다 그려보면 저런 느낌이 되겠고, 자, 이 상태에서 출석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진행이죠. 자, 질량 보존식은 세웠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써놔야 질량 보존식. 결과는 이거는 써놓고 m-a는 동일하고 이렇게 놓고 1법칙을 적용을 하면 네, 뭐 바로 좋죠. 그래서 너무 그냥 깡통이고 그렇지. 가정을 이제 하나 하는 거죠. 요 컨트롤 볼륨 전체가 아디아베틱이다. 통과하는 열전달이 없다. 그래서 요 부분의 제목이 처음부터 제목이 뭐였어요? 아디아베틱 세츄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 이유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면서 아디아베틱한 과정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 그래서 Qtat-in, 없다레스 다 지우고 스테디 스테이트 제로로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엔탈피 m.h, 나가는 m.h인데, 자, 조심하라고 그랬죠. 0은 자, 들어가는 엔탈피 어떻게 할 거냐. 자, 1번에서 들어가는 거 스몰 h1에 뭘 곱해야 된다고요? m.h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곱해야 되는 게 m. 전체 질량이 아니라 누구의 질량? 공공기의 질량이라고. 그죠? 공공기의 질량에다가 h를 곱해야 큰 h가 나온다고 했어요. 거기 정의가 돼 있다고 그랬어요. h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a, 그다음에 시간당이니까 m.a 하면 되겠죠. 들어가는 거 플러스, 자, 또 들어가는 게 있죠. 밑에 물 넣어주는 거 m.f 들어가고, 자, 넣어주는데 T표의 온도에 물로 넣어준다 그랬고, 그래서 액체물로 이렇게 이제 쓸 거라고 그랬어요. 예. 물론 포화액의 엔탈피인데 포화액이나 뭐 압축액이나 온도가 같으면 거의 똑같다. 포화액으로. 그 다음에 나가는 거 2번으로 나가는 거 m.a 동일하게 나가고 2번에 공표로 빠지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식인데, 자,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보면 m-a가 다 들어있죠. m-a가 다 들어있죠. 예, 그래서 m-a가 약분이 되니까 지워지니까 m-a는 나누고 지워버리고 a 정도. 그래서 이제 저 슬라이드를 보시죠. 그래서 뭐 질량 보존 에너지 부분밖에 안 썼고 지금 심플하게 나오고 그래서 H2를 이제 오른쪽으로 넘겼는데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자, H1으로 공기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습을 하는 거죠. 요 액체물을 넣어줬어요. 요 엔탈피만큼 엔탈피가 더해지겠죠. 액체물을 넣었으니까 그 양. 그래서 출구에서의 엔탈피가 된다. 다른 뭐 얘기로 억지로 해석도 가능한 거고. 자, 그래서 옆에 물의 증발에 대한 식공기의 엔탈피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인데 H1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었어요. CPA T1에 W 우리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H1 괄호 안에 H2도 오른쪽에 저렇게 쓸 수 있어요. 다음은 이식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계산이 되는지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자, 최초에 우리가 뭘 구하고 싶었냐 이거지. 처음에 따라당기는 1번 궤도의 습도를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W1은 나머지를 다 모아놓으면 계산이 되겠죠. W1은 이거 정리하면 이제 결론이 이거다는 복잡해 보이긴 하죠. 예. 복잡해 보이지만 유도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저는. 습도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W가 구해지면 뭐 상대 습도도 계산이 되죠. 바로 두 개를 연결하는 식이 있었어요. 슬라이드 첫 번째 슬라이드. 자, 이렇게 되고 뭐 이제 T1하고 T2는 그냥 온도죠. 뭐 온도계로 재면 돼요. T1 온도계. 그 다음에 비열, 요건 1.005 킬로리터 킬로그램 이것도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분모 보니까 HG1, HF2가 있어요. 이것도 표에서 찾는 거죠. T1에서의 포화증기 엔탈피, T2에서의 포화액 엔탈피, 이것도 표에 있는 값이고. HFG2, T2에서의 HFG, 표에 찾는 값이고. W2는 계산이 좀 필요하네요. T2에서 지금 포화가 되어 있을 때 W2가 얼마냐 였는데 그것도 계산이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W2는 P2 - PG 뭐 돼 있어요? 기억을 되살려 드리기 위해서 W가 원래 정의 자체가 MA분의 MV였죠. W 그게 0.62 PA분의 PV로 쓰여졌어요. PA는 P-PV였죠. 근데 또 PV는 뭐라고? PV가 그때 또 안 써는 거? 맨 밑에 있죠. PV가 상대속도 곱하기 포함력이기 때문에 바꾸는 게 요거.
그래서 주어진 온도에서 포화 증기압을 찾으면 계산이 됐죠. 근데 왜 이렇게 중간에 많이 나왔어요? 예. 자, 그래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화 증기압을 찾으면 상대 습도를 알 때 W가 계산이 되는데 출고에서는 다 포화가 된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1이죠. 저기 P 대신 이거 상대 습도 대신 1 집어넣으면 W가 계산이 돼요. 맨 아래에 있는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네. 자. 네. 그래서 W2를 계산을 하고 여기 P2가 1이라는 가지고 W2 계산을 집어넣으면 뭐 좀 복잡하긴 한데 예. W를 구할 수가 있어요. W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공기에 습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론적으로, 뭐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요 컨셉을 구현을 하려면 일단 최초의 과정이 그거 아니었어요. 되게 긴 채널이었어요. 길게 접촉을 해야 되고 그거를 다 이제 단열 처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물이 증발하는 양을 이제 정확하게 보면서 액면이 변하지 않게 흘려주고 그 양도 알아야 되고 복잡합니다. 네. 복잡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네가 습도를 잴 거냐? 요새는 뭐 이렇게 디지털 온도계 하나 사면 뭐 온도도 나오고 습도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 나는 이제 몇 개를 한번 사서 이렇게 놓고 있는데 이 세 개가 말하는 온도와 습도가 다 다르거든. 뭐 그런 일이 흔해요. 그래서 뭐 믿으면 안 되고 항상. 예. 근데 그런 이제 뭐 그거에 대비 엄청나게 이제 큰 어려운 측정법이죠. 그래서 요거 대신 유사한 원리를 이용하면서 간단하게 잴 수 있는 방법이 건습구 온도계라는 거예요. 건습구 건구 온도 습도 온도를 이용한 습도 측정. 혹시 이것도 이제 다 오래된 거고 뭐 저렇게 설명하겠어요. 그래도 과학적인 원리는 충분히 많이 있는 건데 혹시 건고온도, 습도온도를 이용해서 습도 잰다 뭐 이런 얘기 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아마 실험도 하고 뭐 할 거예요. 예, 뭐 이제 지금 천천히 설명을 좀 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그냥 온도계, 요 빨간 온도계 아시죠? 빨간 온도계 실제로 본 적 없어요? 요새는 학교에서 실험 안 하나 보네. 아니, 빨간 거 들어있는 온도계 아시죠? 네. 예, 알 거야. 그거는 이렇게 재면 나오는 온도가 있죠. 자, 그 온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오른쪽 그림처럼 저건 뭐냐면 그 거즈라고 그러죠. 예. 뭐 거즈를 우리말로 뭐라고 다치면 뭐 이렇게 약 바르고 뭐 한 다음에 이렇게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덮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반창고 붙이면 하여간 물을 적셔서 그러니까 물을 잘 빨아당기는 천조각인데 여기 또 윅이라고 있죠. 윅은 이제 심지 같은 건데 다 잘 빨아당기는 천이잖아요. 물을 잘 빨아당기게 해서 여기를 싸놓는 거야. 벌브 있는 데를. 우리가 온도를 측정하는 부분은 요 벌브 있는 거죠. 볼록하게 빨간 액체 많이 들어있는 부분. 여기가 따뜻해지면 얘가 팽창해서 올라가고 추워지면 얘가 수축해서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 원리는 아시죠? 네. 네. 자, 근데 여기를 갖다가 젖은 헝겊으로 싸놨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물이 증발할 거 아니에요. 물이 증발을 하면 주변으로부터 잔여를 흡수해서 날아가죠. 그러면 저 벌브의 온도, 저 빨간 게 모여있는 저 벌브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저 근처에서 자꾸 물이 증발을 하면 온도가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죠. 자, 그러면 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든 게 그러면 적시지 않았으니까 말라 있는 거고 그거를 건고 온도라고 불러요. 건고 온도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재는 온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온도가 건고 온도. 소위 드라이 벌브 템퍼레처. 벌브가 저렇게 이제 폴롱하게 생긴 거를 다 벌브라고 그러잖아요. 백열등 전구도 벌브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온도, 습고 온도는 저렇게 젖은 걸로 쌓아놓은 게 습고 온도, 웹벌브 템퍼레처죠. 자, 그래서 습고 온도는 항상 건고 온도보다 낮아요. 낮은데, 자, 요 생각을 한번 해봐. 자, 대단히 건조한 날이야. 그냥 공기 중에 습기가 없어. 바짝바짝 말라.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젖은 손톱으로 쌓아놓으면 물이 엄청나게 잘 증발될 거고, 그러면 잔열도 많이 가지고 갈 거고, 그럼 온도가 더 많이 떨어지겠죠. 되게 습한 날은, 증발이 전혀 도통 안 되는 날은 잔열로 갖고 가는 게 없으니까 온도도 별로 안 떨어지겠지. 자, 그런데 결론은 이거야. 건고 온도, 습고 온도가 있을 때 두 개의 차이가 클수록 건조하다, 습도가 낮은 날이다. 많이 증발해서 많이 만들어내니까 그런 식의 판단이 가능하신가요? 예, 그게 이제 저기 초중고에 혹시 어딘가에 뭐 이렇게 언급이 된다면, 실험을 했다면 그런 거를 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온도 차를 보고 이제 찾는 거야. 지금 습도 몇 프로. 뭐 계산을 했든 경험치가 있든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기계공학과 2학년 2학기 내년에 이제 3학년 1학기 되면 이제 열전달이라는 과목이 있거든. 그 언어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자, 무슨 상황이냐? 증발을 해서 잔열을 가져가잖아요. 온도가 떨어지죠. 여기가 이제 온도가 떨어지잖아.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증발할 테니까 계속해서 온도가 떨어져서 영하 20도로 가나. 그게 이 다음 질문이야. 습고 온도는 계속 떨어지기만 할까? 증발은 계속 할 거니까 계속 온도가 떨어지기만 할까? 당연히 안 그러겠지. 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공기 온도, 아까 이제 건고 온도, 공기 온도가 뭐 25도씨야. 예를 들어서 25도씨야. 여긴 젖었어, 말라, 냉각이 돼. 그래서 20도씨야. 25, 20이 됐어. 계속 냉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온도가, 공기가 높고 여기가 온도가 낮아졌죠. 그러면 온도 차가 발생했죠. 25도, 20도야.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면 열전달이 발생한다.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전달이 발생해요. 자, 얘가 증발해 나가는 거는 온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지만, 자,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으면 열전달이 다시 이렇게 들어오므로 얘는 온도를 높이는 효과가 없죠. 자, 그럼 얘 온도가 어디까지 떨어지겠냐? 언제 멈추겠냐? 스테디가 되겠냐? 증발해서 열을 가지고 나가는 증발에 의한 Q닷하고 온도차에 의해서 열전달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Q닷하고 두 개가 매칭이 되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같아져서 스테디가 되겠지. 그때까지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그럴 것 같죠. 자, 그럼 요걸 갖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자. 어떻게? 자, Q닷, 우리가 아는 Q닷. 자, 이제 여기가 컨트롤 볼륨이야. 이게 컨트롤 볼륨. 절로 들어가는 거, 열전달에 의해서. 자, CONV라고 써놨네. 혹시 요 말이 우리말로 뭔지 아실까? 궁금해시죠. 이렇게 쓰면 알걸? 자. 열전달이라는 과목이 있죠. 네. 이름이 이상하지만. 자.
우리 연력화학 시간에는 그냥 히트라고 하면 열전달이죠. 근데 굳이 열전달은 또 히트 트랜스퍼라고 또 불러요. 열 전달 전달. 예. 자, 열 전달에 교과서에서 배웠을 거야. 세 가지 모드가 있다고. 세 가지 방식의 전달. 크게 봐서. 여러 거 있죠. 혹시 요거는 들어보셨어요? 전도대로 복사? 들어봐. 전도는 뭐? 대규모는 뭐? 복사하는 거. 열전달 시간에 배우세요. 다음 학기 조고영 교수님이 가르치실 건데 열전달은 지금까지 내가 하다가 이제 조고영 교수님이 하실 거예요. 이제는 이제 끝이야 여러분들. 여기까지라고. 자, 전도는 매질은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열 에너지가 매질을 따라서 이동하고 매질은 움직이지 않는 거. 이제 고등학교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고체가 있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쇠막대기 뭐 이걸 불에다가 탁 꽂아 넣어요. 좀 있으면 뜨끈뜨끈해지잖아요. 쇠막대기는 가만히 있어. 근데 열 에너지가 쇠막대기를 타고 내 손으로 오는 거지. 이게 전도라고 이제 배웠을 거야. 전도. 대류는 매질이 직접 움직이는 거죠. 매질이 움직이는 거. 소위 말해서 이제 유체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름에 바람이 한 번씩 불면 뭐 더 뜨거워지잖아. 여름에 밖에 바람이 불면 막 거꾸로 막 공기 중에 있는 열기가 나한테 막 들어오려고 그러지. 실제 유체의 유동이 수반되는 게 대류예요. 유체의 움직임이 수반되는 거. 그 복사는 뭐지? 복사는 그냥 빛이에요. 빛의 형태로 전달되는 게 복사예요. 빛이 전달기파로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빛 에너지. 그게 직접적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고 중간에 매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책 예전에 보니까 뭐 그냥 뭐 매질이 없으면 복사다라고 이상하게 돼 있던데 있든 없든 빛이야 그냥. 빛이 가사가 아니고 복사입니다. 복사예요. 얘기죠. 자, 뭐 이런 이제 모드가 있다 그랬고 당연히 뭐 영어 단어가 있겠지. 뭐 컨벡션, 레디에이션인데 예, 어쨌든 뭐 그걸 지금 알 필요는 없고 이 컨벡션이라는 게 대류예요. 대류. 그래서 이걸 줄여서 내가 CONV라고 써놓은 거고. 자, 여기가 컨트롤 볼륨이라고 그랬죠. 이 입장에서 Q 다시 들어오는데 컨벡션 형태로 들어온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쓴 거고. 그럼 그거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를 이제 열전달 시간에 배울 건데. 자, 간단한 이론이에요. 뭐 이거 자체는 뭐 뉴턴이 뭐 만들었다 해서 또 뉴턴의 냉각 법칙, 뭐 뉴턴의 법칙 얘기하는데 뭐 그거 필요 없어. 뉴턴은 필요 없고. 자, T 용어를 좀 볼게요. 자, T 무한대. 자, T 무한대는 무한대를 표시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공기의 온도인데. 무한대라는 거는 이제 나의 컨트롤 볼륨 혹은 나의 표면으로부터 좀 충분히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팀 무한대야. 공기 온도죠. 근데 아까 이 공기의 온도를 우리가 드라이벌브라고 그냥 부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냥 온도계 딱 들고 있는 거. 자, 드라이벌브 요거하고. 자, 열 전달은 요 얘기도 해야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컨트롤 볼륨 시스템 넣고 표면, 바운데리 얘기 많이 하죠. 바운데리, 표면, 혹은 컨트롤 서피스, 표면, 요게 시스템. 컨트롤.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열전달 측면으로도 중요한 게, 자, 우리의 컨트롤 볼륨이 있을 때, 물체가 있을 때 대류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표면에서. 자, 내가 이렇게 물 묻히고 호흡을 했어. 시원해. 자, 이 모든 현상은 어디서 일어난 거야? 표면. 내가 이렇게 뜨거운 불이 막 있어. 이렇게 하면 막 따끈따끈. 그지? 불 이렇게 했을 때 따끈따끈한 거는 다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빛이 와서
따뜻한 거거든요. 자, 빛이 나의 어디를 때려? 표면이 중요해.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기본적으로 대류나 복사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게 내가 컨트롤 볼륨으로 잡은 데 이제 표면의 온도인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온도는 요거죠. 요거죠. 그래서 뭐 여기나 뭐 별반 차이 없다라고 비슷하게 대충 보고 이제 웹벌브 온도 여기 온도. 자, 요거에다가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자, 그럼 A는 표면적이야. 좀 더 고급스럽게 열 교환 면적으로서는 열의 교환, 열의 전달이 일어나는 면적, 표면적이야.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뭔가 열 전달이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열 전달이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전략이 이거야. 컨벡션 비례한다 뭐에? 열교환 면적 에어리아에 비례하고 온도 차에 비례하고 P 무한대에서 P 웹벌브 면적이 비례하고 근데 이걸 갖다가 비례한다를 이퀄로 쓰고 싶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비례 상수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퀄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 비례 상수를 열전달 계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전달 계수. 대류에 대한 열전달 계수. 근데 열전달 계수를 뭐라고 써놨지? 기분이 안 좋지. H는 우리에게 뭐였지? 엔탈피잖아. 근데 대부분의 열전달책이 대류 열전달 계수를 H라고 씁니다. 기분이 안 좋지? 안 좋아 나도. 자, 왜 H냐? 열전달 계수잖아요. Heat Transfer Coefficient야. Heat Transfer Coefficient에 H를 갖고 와서 이제 H로 쓰는 거야. Heat Transfer Coefficient. 그래서 뭐 내년에 배워보면 알겠지만 열전달 책이 있으면 한 절반 이상, 한 60%, 70%가 대류야. 왜냐하면 유체 유동을 수반하죠. 유체역학하고 막 꼬여있겠지. 그래서 왜 열전달을 연력학, 유체역학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배우는지 근데 그게 이유예요. 연력학, 유체역학을 알아야 열전달이 공부가 돼요. 그래서 3분의 한 절반 이상, 심하게 한 3분의 2는 대류고 나머지를 이제 전도하고 복사가 나눠 가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교재상으로는 물론 각각이 전부 다 뭐 얼마든지 복잡하게 심오하게 뻗어 있지만 그냥 뭐 대류가 어쨌든 메인이 돼요. 보통 학부 수준에서. 자, 그래서 저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에 공기와 웹벌브의 온도차, 그 다음에 비례상수인 열전달 계수 H 저렇게 쓰고, 저 H는 그냥 하나의 H라고 썼지만 그 아까 3분의 2가 대류라 그랬는데 그 대류의 8, 90%는 저 H 값을 찾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는 열전달의 절반 이상은 다양한 대류 상황에 대해서 H 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축구공을 놔둔 거하고 정육면체를 넣어둔 거하고 원기둥을 넣어둔 거하고 유동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열전달이 일어나는 정도도 다 다르겠죠. 그 각각에 대해서 저 H 값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게 열전달이에요. 물론 이제 전도하고 복사도 하겠지만 처음 한 1, 2주 정도는 행복하지.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이 시작합니다. 예. 자, 요건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나가는 건 뭐라고 했어요? 물이 증발하면서 잔들로 나간다고 그랬죠. 자, 그럼 요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evaporation에 의해서 evaporation 증발에 의해서 나가는 거는 자, m 닷 evaporation 시간당 증발량이죠. 거기에 HFG. 이렇게 하면 될지 한번 잘 보세요. 예, 저렇게
하면 돼요. 시간당 증발량의 HFG 하면 증발에 의해서 시간당 날아가는 P'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흔히 다 이렇게 구합니다. 짧게 써있지만 이게 임팩트가 큰 식들이에요. 자, 그래서 뭐 단위도 이제 적어놨고 열전달에서는 이제 와트퍼 미터제곱 켈빈 건데 일반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예. 어떤 이제 컨트롤 볼륨, 이 아래쪽이 이제 우리 시스템 컨트롤 볼륨이고, 시스템인데 내가 컨트롤 볼륨을 요 표면만 잡았어요. 다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자, 대류열 전달도 표면에서 일어나고, 증발도 표면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표면을 자세하게 보니까, 자, 유체가 T 모한대로 여기 표면 온도가 T 웹벌브, 자, 유체의 온도하고 표면 온도의 차이에다가 면적 곱하고 열전달 계수를 곱했다. 그거는 들어오는 거고, 자, 나가는 거는 M 이베포레이션이 HFG만큼 가지고 나간다. 그 두 개가 매치.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고. 맛보기예요. 열전달 이런 거를 하게 된다니. 자, 우리 이제 건축부 온도계는 이제 요거죠. T1대가 있고. 이게 드라이 벌브, 건고 온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냥 측정하는 거. 자, 여기는 습고 온도예요. T 웹 벌브. 냉각이 되므로 T 무한대보다 작은 값이 되는 것 같아요. 공기가 이렇게 흐른다고 되겠죠. 흐르면서 증발도 하고. 요거죠. 이런 상황이다. 자, 요 상황에서 우리가 앞에 단열 포화를 했잖아요. 단열 포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1번은 그냥 요 공기, 2번은 이제 포화 상태가 된 상태로 이렇게 나가는 뭐예요? 증발에 의해서 포화가 돼서 뭐 이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요. 조금 달라요. 다른데 어쨌거나 얘도 그냥 우리가 원하는 측정하고자 하는 그냥 현재 공기. 여기는 증발해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습도가 거의 이제 많이 높아진 상태. 요 주변은 물이 가득하니까 거의 100% 습도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얘를 T1이라고 놓고 얘를 T2라고 놓으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단열 포화 과정 앞에 엄밀하게 해서 식을 저렇게 세웠는데 저 식을 그냥 요 건구 습고 온도계로 나오는 온도를 그냥 대입해서 그냥 해도 비슷하게 맞지 않을까예요. 예, 앞에 단열 포화에서 보이는 식을 이용하는 거죠. 요 건수.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어쨌든 증발에 의한 냉각이라는 거가 비슷하다. 그게 논리인데 같지 않아요. 지금 사실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보면 쓰겠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밑에 예제가 15-3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천천히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하면서 가야 돼요. 15-3이 이제 건고 온도가 25도, 습고 온도가 15도, 그 다음에 압력은 101.325kPa 이렇게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W 또 W는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고요. 네. 근데 식은 앞에 단열 포화를 쓰라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죠. 자. 예제까지만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W2. W2는 그러니까 원래 이제 WCC 이거잖아요. 요거거든요. W2면 이제 이거겠지? 이렇게 이제 2번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요거였죠. 다 앞에 있는 식이니까 뭐 안 적어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요 기본적으로 식은 이제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건데 값을 뭘 대입을 할 거냐 이거. 앞에 단열 포화식을 쓰겠다 그랬죠 근사적으로. 그러면 얘를 B2 얘를 뭐라고 놓으면 돼요? 이번 상태는 뭐라고 놓는 거예요? 요 근방에
상대수도 1로 놓는 거죠. 1로 놓는 거죠. 여기 1로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2번 온도에서의 pG를 테이블에서 찾는 거죠. 예, 이거는 T2에서의 pG 찾는 거예요. 그게 테이블에 1.7057 아까 우리 15도씨에서 한번 찾아봤지. 그래서 딱 책이 있는 거죠, 그죠? 네. 1.7057 P가 101.3이요. 어쨌든 책에다 있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가능하고 W2가 제가 또 그 얘기 잘 하죠. 감이 잘 적으라고 0.01065 프로그램 모드에 프로그램이에요. 이 책에는 그러니 책에는 킬로그램 뭐 H2O에 뭐 킬로그램 드라이워터 막 이렇게 쓰거든요. 드라이에어 막 이렇게 쓰거든요.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다른 이제 HVAC 책들 보면 거의 다 이렇게 적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W2고 W1은 뭘 쓰면 되냐 이거죠. W1은 앞에 요식 있죠. 이거대로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안 해도 되겠지. 예, 책에 다 있는 거라 내가 이걸 그대로 다시 적는 게 뭐 의미가 있나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첨자 1번, 2번 그러니까 T1에서 T2에서 자 여기서는 뭐라고? 1번은 이제 드라이벌 본도가 되겠고 2번은 몇 벌 본도가 된다 그랬어요. 25도, 15도. 거기에서 여기 F하고 G 되는 거를 포화 상태 표에서 잘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안 해도 되겠지? 예. 책에 있는 얘 그대로 계산이 다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네. 얘가 조금 일부러 지금 더 천천히 하고 있어요. HVAC 부분은 이게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이게 워낙 하나의 큰 분야라서 좀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분야로 또 취업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무슨 보일러 회사인데 지금 뭐 그다음에 뭐 공조 관련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LG도 있고. 공조 관련 회사를 LG도 자동차만 해도 안에 실내 공조 되게 중요하죠. 차는 전기차로 바뀌어도 차에서 에어컨 히터가 사라지지는 않아. 더 중요하지. 건물도 냉난방 공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지각하신 분